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에 중국산 핵심 부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사업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표적 수혜 분야로 꼽힙니다. 최대 경쟁 상대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국내 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LG엔솔은 2025년 북미 지역에서만 250에서 26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고,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23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SK온도 포드와 합작 공장, 단독 공장을 합쳐 북미 지역에서 15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갖게 되죠.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북미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1000만 대에서 2030년 5400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관련 시장 성장과 함께 생산 능력도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북미 지역 매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총 200조 원에 이르는 전기차 배터리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조 원 수주 성과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중국 대신 한국 배터리 업체와 합작을 서두르고 있는 셈이죠. 중국 다수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접근을 제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전기차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배터리사들은 미국에 합작 공장을 짓는 것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 미국 현지에 추가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GM은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 세 번째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2025년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SK온과 삼성 SDI도 해외 완성차 기업과 미국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고, SK온은 조지아주의 1, 2 공장뿐 아니라 포드와 테네시, 켄터키주의 합작 공장을 건설합니다.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 미국 합작 공장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에 첫 번째 합작 공장을 세우고 미국 시장 진출하죠.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손잡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벌써 미국의 신규 고객사까지 확보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생산 능력 180기가와트시를 보유한 세계 2위 배터리 기업입니다.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3대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로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중국 캐틀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죠.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혼다도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혼다는 LG에너지솔루션과 오하이오주에 5조 1000억 원을 투자해 40기가와트시 규모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혼다뿐 아니라 다른 일본 완성차 메이커와 협력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기존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닛산, 토요타 등도 전기차 공급을 제한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강점인 전기차 배터리 성능, 원재료 공급망, 적기 납기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도 국내 기업과 손잡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인데요. 현대차는 SK온,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건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합작 지분율이 마무리되면 미국 합작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를 통해 국내 배터리 제료업체도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국내 양극재 기업과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소재이죠. 이 소재는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중국 소재 기업이 양극재 중간재인 전부체부터 완제품인 양극재까지 생산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LNF로부터 고성능 하이니켈 양극재를 구매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완성차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면 이들 회사의 양극재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로 대주전자 재료, SKI 테크놀로지, 엔캠의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소재가 있죠.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성능을 올리기 위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적절히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한솔 케미칼,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 코보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분리막, 도전제, 탄소 나노튜브 주요 소재를 공급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해당 소재 검증을 완료하면 이들 협력사의 소재를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배터리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도 진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만큼 자국 내 배터리 산업의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스웨덴 오스볼트의 독일 공장 건설이 지연됐고 영국의 배터리 신생업체인 브리티시 볼트는 자금 부족으로 운행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유럽 현지 기업들의 위기는 이미 유럽에 공장을 갖고 있거나 짓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7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LG에너지 솔루션은 브로츠와프 인근에 제2공장을 설립해 2015년까지 생산 능력을 115기가와트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과드의 배터리 공장을 보유 중이죠. 지난해 9,400억 원을 투자해 제2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제2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40기가와트시까지 생산 능력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SK온은 헝가리 코르는 공장에서 47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정부도 배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50조 원의 민간 투자를 지원해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40%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자원 개발부터 재활용까지 민관이 협력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기회로 삼아 세계 배터리 1위인 중국을 넘겠다는 포석이죠. 글로벌 경기 침체 현실화 여파로 전자,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지만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사업 기업들은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와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난,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진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 자급하는 자동차 생산 국가에 당면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바쁩니다. 전기차 중심이던 IRA 법안 발의도 모자라 이제는 반도체법까지 만들며 갑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IRA 법안과 달리 반도체 법은 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미국 내에서도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는 미국의 주변국인 캐나다로부터 비롯되어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반도체 장벽 수위를 높이면서 중국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우리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당장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 등에 쓰이는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장비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및 장비도 규제에 포함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이 가동하는 중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정말 이렇게 보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하루아침에 한국의 국가 산업을 흔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은 연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몰랐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를 살펴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미 상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D램은 18나노미터 공정을, 낸드 플래시는 128단을 기준으로 이보다 앞선 공정을 위한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D램은 17나노 공정을 추진 중인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SK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도 향후 공정 개선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중국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시안 공장, 하이닉스 다롄 공장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사업 인수 뒤 지난 3월부터 다롄 공장에 새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러한 조처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한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이어왔고 공장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IRA 법안의 반도체 버전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과 함께 대만도 같은 상황에 직면했으며 대만의 위험은 한국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대만은 반도체 밖에 없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법이 시작이 되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힘든 것이죠. TSMC의 성공으로 수직 상승한 GDP가 하루아침에 반납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계는 미국에 동시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이 자국 기업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시켰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향후 1년간은 중국 생산 공장에 수출 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당국과 1년간 별도 허가 없이 장비를 공급받는 방안에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수출 통제가 1년 미뤄진 것은 다행인 것은 맞지만 그럼 1년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반도체 기업들에는 피해를 주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특혜를 몰아주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자국 내 생산시설 확장에 전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론은 향후 20년 동안 뉴욕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위한 메가팹을 건설하겠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업체는 150억 달러를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증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텔도 2025년까지 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아이다호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세계적으로는 반도체 법을 시행하면서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IRA 법안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두드러졌지만 이번 반도체법은 전 세계를 향해 뒤통수를 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현재 세계 경제가 고환율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인데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보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실제 전 세계 경제가 킹달러와 인플레이션으로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매우 견고하다며 달러 강세 현상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로이터 A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레곤주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달러 강세를 걱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달러 강세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세계 나머지 부분이라고 답해 동맹국들 사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과 견실한 정책의 부족이 문제라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며 그것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영국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국 파운드와 가치 급락 등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경제 정책을 실수라고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동맹국들의 경제와 산업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은 한 가지 걱정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로 인해 시작된 에너지 수급 문제에 있어 미국에서 대량의 LNG를 들여오는 나라가 많아졌는데 강달러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석유로 돌리고 싶어도 LNG와 석유 등 에너지 수입은 이미 몇 년간의 물량이 주인이 있고 조금이라도 남는 양이 있으면 바로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미국 천연가스 9월물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7% 급등한 100만 BTU당 9.33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종가 기준 2008년 8월 1일 이후 최고치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국 경제가 대부분 폐쇄된 2020년 6월 1.48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5배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경제, 에너지 등 다방면에 갑질을 하자 캐나다가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서부 해안에 400억 캐나다 달러, 약 41조 7천억 원을 들여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건설 중이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했던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라며 2025년부터 캐나다는 한국의 주요 LNG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한국과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안보적으로 협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에 9일 판문점과 DMZ를 방문하고 10일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작전 중인 캐나다 해군 호위함 밴쿠버에 승선해 군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이 요즘 미국에 실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그 빈틈을 찾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캐나다의 이러한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은 상당히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난 8월 러시아산 천연 가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역시 자원 부국인 것은 맞지만 러시아와 타국처럼 에너지 공유를 쉽게 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번 LNG 협력 선언뿐 아니라 앞선 IRA 법안 당시에도 한국에 크고 작은 도움을 줬습니다. 현재 타국들은 캐나다와 같은 자원 부국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직접 방한까지 하며 에너지 공급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앞으로 전례 없는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